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엊그저께겠죠. 4월 10일에 안철수 후보가 규제 프리존 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지 네. 않아도 앞선 시간에 네. 찌라시님이 열분을 토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은 이완배 기자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제가 그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때 그래도 국민의당이 야권이었고요. 그리고 저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의 정당 대표였던 걸 제가 믿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착각했다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재벌들의 수건 산업이었죠. 규제 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했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진보 진영하고는 저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 운동 진영의 일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모든 예의를 철회를 할 생각입니다. 아하. 이렇게 나온다면 이쪽도 안철수를 이명박 박근혜하고 동급으로 대하고 거칠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가 싼 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단 제가 기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0일이죠. 중구 대학 상공회의소에서 안철수 후보가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 제목이 공정성장과 미래 이렇고요. 거기서 지금 규제 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게 안철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막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대목은 여기입니다.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프리존법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이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제가 뭘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반대하겠지만요. 그런데 황당한 건요. 같은 장소, 같은 강연회에서 같은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 그런데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웃기려고 한 말이었나 아니면 내가 뭘 좀 잘못 읽었나 진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프리존 법이라는 법 자체가요. 말 그대로 규제가 프리한 법입니다. 프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제가 프리한 규제의 무풍지대를 만들어 놓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해놓고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수로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뉴스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뉴스앤뷰스 보도 제목이 이렇던데요. 거의 코미디입니다. 기사 제목이요. 안철수, 규제는 철폐하고 환경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 지금 벌써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제목이 뽑혀 나오는 겁니다. 규제 프리존 법이라는 게 바로 그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없애자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환경하고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걸 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김용민 PD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법은 노동관계 악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법이에요. 그리고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디 노동개혁법하고 요 법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혐의는 재벌들이 돈 내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걸 딜했다는 지금 혐의가 있는 거죠. 원래 재벌들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돈 되는 일이면 환경, 안전 다 휴지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 재벌들의 수건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재벌들이 왜 이 법에 목숨을 거느냐면요. 규제 프리존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요런 명목만 있으면은요.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27개 전략 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거의 없애버려요. 그야말로 규제가 프리해집니다. 예. 그래서 특정 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 이렇게 선정만 되면 요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규제는 아예 없고요. 각종 세금 혜택에 돈도 되게 싼 이자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안철수 후보가 규제 프리존은 통과시키지만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규제 프리존의 혜택자로 선정이 되면요. 환경, 안전, 이 규제도 다 피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원래 환경이나 안전을 위한 규제는 여러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뭐 예. 환경법이나 그린벨트법이나 식품안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규제 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만 걸리면 혜택에만 걸리면 다른 각종 규제 법안은 적용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게 법률이 정한 모든 규제를 뛰어넘는 절대법, 상위법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되면은요. 그동안 다양한 법으로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지역, 녹지, 보존산지 이런 데에서는 공장이 못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 법에 의해서요. 예. 그런데 이 규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환경이 훼손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린벨트에 공장 박아놓고 환경이 훼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그 물을 가둬놓고 수질이 네.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 네. 같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녹지에 공장을 박아놓고 어떻게 환경이 보존이 되는데요. 그런데 안철수는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키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겠대요. 무슨 수로 할 건데요? 무슨 수로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그란 네모 같은 형용 모순이라고요. 애초에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또요, 어떤 기업이 이제 새 사업에 진출했을 때요. 신제품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제품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 안전성을 보통 누가 검증하냐면요. 당연히 여러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 실증 특례라는 되게 황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복잡해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신제품을 기업이 만들었는데 그 안정성을 누가 입증하느냐?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우리 봤잖아요. 그 당시에 기업들이 실험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온 결과는 싹 감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얘기입니다.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데요? 무슨 수로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규제 프리존법에는요. 의료법도 건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 프리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원래 병원에서는 이제 부대 사업을 합니다. 뭐 장례식장, 식당,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 하는데 예. 다 돈벌이를 위한 거죠. 그런데 이런 돈벌이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료법의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제를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야니까요. 이걸로 병원들이 막 무분별하게 돈벌이를 하면 환자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가죠. 보통 환자들은 의사가 그거 하세요 하면 겁나서 다 하니까요. 그래서 병원이 환자들 상대로 과도한 돈벌이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프리존법에 따르면 지역 전략 산업 여기에만 선정이 되면은요. 의료법에도 규정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허락만 하면 조례만 고치면은요. 병원들이 5만 부대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서 건강식품도 팔고요. 보조식품도 팔고요. 의료보험에 적용 안 되는 5만 건강사업도 하고요. 다 규제 프리존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병원 영리사업을 무한정 늘리는 거고 결국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병원에게 돈벌이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프리존법 65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 및
제2조 3항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법인은 같은 법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길어서 좀 복잡하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용업자들이요. 규제 프리존의 적용을 받으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왜 사용을 합니까? 의사라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제도인데요. 제가 의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규제 없앤다고요. 미용업자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면은요. 무면허 진료 행위 하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쌈마이 의사들 만드는 겁니다. 미용업자들에게. 그리고 이게 뭘로 번지겠어요? 예. 결국은 불법 미용 시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규제를 대하는 근본적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정기는 규제가 있다면 예. 뭐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를 놓고요.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 없어도 되는 건지 여러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정말로 별 필요도 없고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면 그거 하나를 규제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건 그런 거 다 닥치고요. 예. 그냥 규제라는 걸 통째로 다 없애겠다는 발상이에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걸 지금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재벌 따까리 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제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이 그랬죠.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고요. 예. 규제들 다 뽑아버린다고 했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업들 돈 벌어준다고 고용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비정규직이 쏟아졌습니다. 유통기업들 돈 벌어준다고 규제 풀어줬죠. 대형마트 진출 규제도 풀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목 상권이 아작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재벌들이 떡볶이, 김치, 순대도 만들어요. 선진금융 받아들이면서 금융규제 완화했습니다.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저축은행 사태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더 처참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 이명박이 2008년에 해양운송사업 활성화 이거 한다고 선방 연령 규제를 완화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된 노후선박 세월호가 수입이 돼서 재활용이 돼서 운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침몰을 해요. 그런데 안철수는 하필이면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무트로 올라온 그 다음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날을 골라서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를 하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요.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유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 없는 겁니다. 예. 서로 이 법을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요. 안철수가 비즈니스 플랜들이 하겠다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겠다는데 결국은 같은 비즈니스맨 출신 이명박하고 똑같은 길을 걷겠다는 거죠. 저는 안철수가 재벌들 뒷배를 봐주면서까지 보수표를 흡수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명박 같은 대통령은 한 명으로 족합니다. 규제 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를 보면서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요. 더 이상 야권의 일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재벌 따까리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진보운동 진영에게 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상당히 거친 언어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재벌 이중대로 규정을 하고 시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주 거칠게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진보 진영하고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오늘 이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 이명박 씨가 2011년에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네. 안철수 현상. 당시에는 네. 신드롬처럼 번졌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안철수 현상.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예. 정치권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깊은 네.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이 인간이 네. 이제 유체 이탈이 거의 뭐 말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인기를 네. 얻으니까 이거 뭐 흐뭇했던 모양이죠. 매우 흐뭇했던 거고 보람됐던 것이고 그거였던 거죠.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예, 예. MB하고 똑 닮은 안철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한 시각을 보면 예. 저는 MB하고 다른 점을 전혀 찾지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참 안철수 후보가 네. 맹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이 규제 프리존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 한 것 네. 같진 또 않습니다. 네, 네, 네. 자, 하여간 옥석을 구분하는 능력 우리 유권자들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지난 대선 때 네, 뭐 시민들은 당연히 예, 옥석을 고르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제 거칠게 싸워야죠. 저런 엉터리 시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아니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포장, 네. 분칠된 모습 그대로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우리가 네. 무슨 봉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9년 동안요. 예. 네. 단 한 번도 고행의 길을 겪어본 적이 없고 매서운 민심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그냥 이런저런 바람 타고 대통령 네. 청와대로 간다. 아이고, 예, 뭐 그건 노땡큐입니다 정말. 네, 이제 그만입니다. 예,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